그 유영아 있잖아요. 네. 오늘 강 기자님한테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유영아 지금 고발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4.10 그 총선 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자정을 기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네. 네, 사실상 이제 하루 남았어. 그동안 제가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이나 아니면 대구시 지역당 유영아는 달석합인가요? 네. 그쪽에 이제 고발 의사를, 고소 의사를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이 고발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사실 유영아의 1+1 대통령실 공천 개입 발언 분명히 저한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했죠. 네. 저거는 선거 기간 중에 경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데 상당히 중한 범죄거든요. 네. 예. 이제 저는 범죄가 그냥 그대로 면죄부를 받는 경우는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이제 고발장을 급히 써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야, 지금 이게 고발장이죠? 네. 네. 유영아 의원이 에이 설마 고발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 고발장의 첫 페이지와 네. 국민신문고 접수된 사항을 지금 네. 공지를 해드립니다. 고발을 진짜 하셨네요. 고발했습니다. 네. 아유, 네. 일단 유영아 후보의 경우는 일단 제가 유영아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1+1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이제 공천 딜을 하는 과정들이 아주 생생한 녹취가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녹취를 이제 공개하기 전에 유영아 당시 후보죠. 유영아 후보에게 문자로 네. 1+1 공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날 대구에 내려갔고 유세 중인 유영아 후보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사실은 지인한테 했던 얘기, 녹취에 담겨져 있는데 설마 누가 이제 그런 걸 녹취를 하랴라고 너무 자신을 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은 1+1 공천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라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갈 당시에는 이미 기자 신부님을 저를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신부님을 알고 이게 보도가 된 것을 인식하고도 결국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아무 데서는 이제 고발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대검찰청에서 이 민원을 이제 접수하는 분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쯤에 대구지검으로 이 민원을 지금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사안이 깊이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영아 의원 도망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네네. 올해 3월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요 지금 아니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 공천 개입한 증거 있으면은. 네, 증거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가져다 달라 그랬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본인이 스스로 세계 선수 중에 하나 달라고 했고 1+1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갈게요. 아니 증거 가져왔다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요 지금 아니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 공천 개입한 증거 있으면은. 네, 증거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가져다 달라 그랬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본인이 스스로 세계 선수 중에 하나 달라고 했고 1+1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갈게요. 아니 증거 가져왔다니까요.
왔어.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이건 중형에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참 오늘 그래서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2월 29일 관저 미팅을 앞두고 있던데 직전. 직전인 것 같습니다. 30일이나 31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 28일이나 이 정도로 보입니다. 요번에라고 했잖아요. 요번에 밥 먹을 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29일 식사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자기가 최초 제보를 할 때 이게 통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보자, 왜냐하면 이게 대화로 드러나면 지금 아마 유영아 씨는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통화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녹음 원본에는 유영아를 포함해서 4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유영아와 대화 상대자가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위치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원본에는 이 제보하신 분의 음성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면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는 비례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바로 비례 공천을 1+1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유영아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 공천을 이제 희망했던 사람이 그 대화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한 거죠.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태우는 아니다. 도태우는 유영아가 배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서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29일 방 빼는 문제는 바로 유영아의 방, 12월 29일 방을 빼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관섭이나 이철규가 확답을 안 해서 윤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딜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겁니다. 그리고 윤하고 밥 먹을 때에서 윤은 바로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였다. 세 번째, 윤석열은 2024년 10월경 대구 달성 박근혜 사저방문 당시 관저 초청을 약속했었고. 그게 이제 12월 29일 날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지금 10월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시 저 기록을 다시 좀 찾아보면 11월로 보입니다. 11월 7일이죠. 11월 7일로 보입니다. 이분이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저방문을 했다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유영아는 윤석열 이관섭과 같이 한 자리에서 공천 거래 굳힐 뜻을 바로 밝힌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한 사람의 배석자가 누구였는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관섭과 유영아가 배석을 했더라. 라는 게 이분의 제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네. 여기 일부는 들어가 있네요. 박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를 지칭하고 통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우리도 뭐 흔히 그런 얘기,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문통, 박통 네, 이렇게. 통이를. 자, 대통령이 선거 때 좀 해주고라는 표현은 박근혜가 선거 지원한다는 뜻이고, 자, 여기 최경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대구 경산에서 최경환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국민의힘에 윤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영아에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제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작업이 어떤 작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경환의 비리를 알려서 경산에 최경환이 출마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2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윤 모 씨가 결국에는 불출마를 하게 되고 대신 윤석열 측근인 조지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네. 아, 이런 야, 이철규랑은 한번 통화해봤냐? 어땠냐? 뭐, 잘 안 받네. 안 받으면 너무 매달리지 마. 하여튼 뭐, 나는 그냥 내가 일단 뭐 정해서 내가 정해서 그 언제까지 지내서 나는 그랬어. 뭐, 대신에, 하여튼 뭐, 얘기 정말 이런 거는 일어났지만, 처음에 29일까지 뭐,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을 못 보내고. 누구? 아니, 간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 뭐, 지 후배가 서구 나오는데, 니 혹시 서구 생각 있냐? 그랬더니, 나는 뭐, 서구하고, 뭐, 중남구하고, 갈사하고, 이렇게 내 보고 있는데, 아직 안 했는데, 뭐, 씨발,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지. 정말
그냥 우리는 좀, 지가 뭐, 할때 우리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역 관계, 뭐, 기대 한 개를 주시면 대통령 선거도 좀 좋잖아. 나는 지금 저기에, 민이 요번에 광고를 했을 때, 그거 주면은 하는데, 이 양반 성격이 먼저 절대 안 하거든. 미치겠는데, 나도. 그래, 그러면 관섭이하고 먼저 한번, 어때, 네가, 나도 내 머리를 내가 못 갖고, 이거를 전달을 못 하니까, 우리가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 뭐, 하나에다 하나, 완 플러스 완, 뭐, 이건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뭐, 아이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이 성격에는, 근데 모르겠어. 저녁 시간인가 될것같고 점심 때 뭐 점심에서 가벼운데 그래 하여튼 그 한번 저 알아봐라. 그래 아. 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박근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징역 2년형을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8년 전 얘기죠. 신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수사로 밝혀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여론조사한 혐의도 이어서 나오죠.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혐의가 총 세 가지인데. 탄핵당할 때. 네. 헌정, 여기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을 때도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을 받았죠. 첫 번째가 직권남용과 강요 등 이른바 국정농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유용 등 국고 손실을 시킨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 4.13 총선에 생일당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네. 자, 녹음 파일 길이가 이게 3분 분량이라고 그래요. 3분 분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 시기는 1월 22일, 지난 1월 22일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등록 전에 녹취가 되었습니다. 유영아가. 유영아 말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네. 유영아가 그러니까 1월 22일 달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면 그렇죠.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녹취는 이제 1월 22일 날 달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제 이 녹취에 등장하는 이제 뭐 인물들이나 이런 분들 과연 누구의 녹취냐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관섭이라고 아까 사진 보셨죠? 네. 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영아, 박근혜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에게 대구 서구 갑으로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놀랍죠. 유영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서구 갑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유영아는 서구, 중남구, 달서 이 세 곳 중에 하나로 해달라라고 또 요청하죠.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그 제보 그 녹취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녹취는 이제 사실 1월 21일 달서갑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는 얘기는 이제 유영아가 정했다는 거잖아요.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녹취 내에 나오는 저런 내용들이 등장으로 가서 녹취는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그 다음 또 놀랍습니다. 유영아가
지역구 한 개하고 비례 한 개 해서 1+1이라는 용어를 써서 공천을 요구합니다. 예, 1+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유영아가 직접 사용했던 표현 같죠? 예. 예, 1+1이라고. 1+1. 근데 사실 1+1은 편의점에서 자주 듣던 얘기인데 예. 공천할 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당의 공천을 뭐 거의 뭐 물건 끼워 팔기 식으로 끼워 팔기 생각하고. 식으로 지금 네. 비례 한 개를 끼워서 이렇게 공천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놀랍죠. 공천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박근혜가 선거 지원을 나설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의 스타일상 그 먼저 그래서 약속음이 아니고 현찰을 챙겨줘라. 네. 그게 이제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1+1. 1+1 공천. 네. 자, 그 다음에 국힘의 공관위원 이름이 나옵니다. 이철규. 네. 이철규와도 공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도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영아 위 외에 친박 세력 중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이 공천 거래에 가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유영아 변호사 같이 한번 보시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시 출신 관료고요. 유영아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비슷하죠. 한 사람은 61년, 한 사람은 62년생인데요. 이관섭 실장이 경북 경주 TK죠.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 대구가 고향인 줄 알았더니 부산이에요. 부산이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다니다가 6학년 때 전학을 갔다 그랬죠. 군포인가요? 예, 경기도 쪽으로 네.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공천거래 관련한 유영아 녹취파에 등장인물입니다. 유영아, 이관섭, 이철규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죠. 이 5명이 뭐 동시에 뭐 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거론이 되는 거죠. 네. 네. 야,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유영아, 이관섭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도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당선돼 있잖아요. 저 때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난 뒤에 주택채 선거 때. 박근혜의 사저로 내려갑니다. 그때 유영아를 단독으로 배석을 시켜요. 그게 상당히 배려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영아를 단독으로 배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5월달 지방선거에 우리 유영아를 대구시장으로 좀 공천을 줘라. 이제 이런 뭐 암묵적인 사인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권영세가 같이 있었죠. 요거는 요거죠. 이제 최근에 10월 26일 날 처음 만난 거의 거죠. 뭐 윤석열의 지지율이 거의 뭐 이제 20%, 30%도 붕괴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또 아쉬운 사람이 또 손을 벌리네요. 그런 네. 거죠. 자, 그래서 이날 만나고 나서 11.6 때 만나고 불과 12일 후에 12일 만에 또 만나요. 다시 또 박근혜 사저에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제 몸이 많이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고 저 뒤편에 유영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뒤편에 보는 사람 유영아가 유영아죠? 네, 유영아 여기 있습니다. 네. 유영아 여기 있습니다. 또 단독 배석.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윤 대통령 앞에서. 네. 그죠? 자,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2023년 11월 7일. 그 사이에 이제 관저로 들어간 거죠. 아크로비스타에 있다가. 그래서, 관저로 초청을 합니다. 네. 박근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먹죠. 이런 건 뭘로 얘기해? 이게 셔틀 외교도 아니고 이걸 뭘로 얘기해? 또 여기에 이제 김건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사진은 공개 안 됐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관섭이 있었고 또 유영아가 있었어요. 아, 여기 또 유영아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김수경. 김수경까지. 김수경 대변인이 같이 배석을 한 걸로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씨에게 서울에 좀 편하게 자주 오시라. 2월 2일 날 딱 이렇게 보도가 납니다. 설 연휴 직전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전화를 해서 네. 생신 축하드린다.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한 사진을 또 걸어놓고. 이때가 이제 2월 5일 또 이제 박근혜 출판 기념회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던 때이고요. 네. 거의 이제 그 공천, 10월 26일 만났다 그랬죠. 현충원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만에 그새 못 참고, 사저에 또 뛰어갔어요. 사저에 가서. 박근혜 사저 대구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나 이 정도로 당신에게 충성을, 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12월 29일에 박근혜를 공관으로 불러들입니다. 집을 서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를 서로 같이 한 거죠. 그죠? 박근혜 사저 가서 집들이 한번 하고 또 그 윤석열 집들이 또 박근혜 또 찾아오고 서로 새 집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네. 꿀이 떨어지던 시기. 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1월 22일 날 유영아가 달서갑에 쿵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녹취는 저 예비 후보로 등록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20일 사이로. 10달 연속 이어지던. 그리고 2월 2일에 전화를 했죠. 윤석열 박근혜 생일 축하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월 3일에 윤재옥 모친상에서 이관섭 유영아 간의 밀담이 네. 확인된 그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6일 뒤죠. 2월 9일에 민주당 구의원이 탈당을 해서 유영아 캠프로 합류를 하는 일이 네. 벌어집니다. 현직 구의원이 그 탈당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2월 29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죠. 최종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2월 9일에는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을 거고요. 그죠? 전생 국팽이라고 얘기하는. 유영아 당선 공천되기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모든 거의 저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단체가 전부 다 유영아 반대를. 그리고 나서 3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박근혜 지킴이 유영아. 박 전 대통령이 공천 소식에 고생했다며 좋아하셨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목요일서부터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그래서 3월 8일 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한 통 걸었어. 그런데도 전화를 안 돼. 안 돼.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이거 왼쪽 분 먼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쪽으로. 네. 그랬더니 두 번째 전화가 되니까 이제 그럼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오전 주세요. 8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문자를 친 거예요. 시민언론 강진구 기자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1+1, 저건 1+1은 본인이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저걸 일부러 상기시킨 거예요. 1+1 공천 제의와 관련해서 여쭈고자 전화했다. 그랬더니 또 답이 안 와. 그래서 문자를 한 번 더 남겼어요. 이관섭 실장으로부터 서구 공천 제의도 받으신 적 있죠,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바로 또 요 문자, 두 번째 문자 날리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차단. 1월 91분 요거 문자. 굉장히 지금 전화를 차단했어요. 차단. 이상한 반응입니다. 아, 예, 우리 저 박정길 의원님이시죠? 예. 저는 그 시민언론 뉴스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예. 예. 지금 원래 지금 유영아 그 변호사님 지금 이제 선거운동 같이 돕고 계시죠? 예. 근데 원래 우리 박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이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 때 이제 당적을 이제 변경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당인 건 아니고요. 아, 입당은 아니고. 무소속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예. 또 더구나 이제 유영아 변호사님이 이제 공천이 이제 확정되기 전이었잖아요.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요. 어. 어쨌든 제가 어떤 지역의 특성상 어쨌든 민주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좀 한계를 느꼈고요. 그러면 어쨌든 좀 유영아 변호사님이 그쪽에서 좀 그 영입 좀 제한이 좀 있었던 아니요, 거죠?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저쪽에서 제안이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한번 내가 그 유영아 의원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명하신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쉽게 좀 사실은 좀 납득은 되지는 않는데. 않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응? 뭐. 입당하기 전에 유영아 변호사님을 아셨어요, 그러면? 전 잘 몰랐습니다. 아니, 뭐, TV를 통해서, 네. 뭐, 알잖아요, 뭐, 솔직히, 그렇게. 머리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마치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네. 또 그렇게 또 저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니까. 네. 아니,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에 유영아 변호사에서 먼저 영입 제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돕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의사표명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유 변호사님한테 직접 그렇게 그 의사를 표명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님께서 고맙다고 그냥 더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 뭐, 그분도 고민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천이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알고 그쪽에서 영입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거꾸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닌가. 그건 오해시고요. 그건 오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냥, 뭐, 이렇게 후보가 되면, 저도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그냥 2년 마무리 하려고요.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것까지입니다, 저는. 근데 혹시 뭐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유영아 변호사님이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가까운 건 알지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 뭐죠. 근데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우리 유 변호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국힘 선거운동 지원하는 대가로 지역구 후보 1명, 그다음에 비례대표 1명 이렇게 1+1 공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는 좀 확인은 됐거든요. 저는 제인대로 물을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의원님하고 선거운동을 이제 gat에서 옆에서 이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그걸 제인대 자꾸 이야기하세요? 아니, 근데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문자를 보고 뭐 답변을 안 하세요. 우리 후보님께서. 저인대는 그런 질문 안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문자를 좀 보시고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괜히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인대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유 후보한테, 한번 제 문자를 보고 답변 주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이 건물인데요. 막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녔었군요, 그거는. 단수공 다닌다고 본인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제 공천 경쟁하다 보면 저도 이제 관련은요, 관련소 집으로 당연하죠. 여기 서울에서 온 기자인가요? 네.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는 유영아 쪽에는 윤석열과 박근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딱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나이는 윤석열과 박근혜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하는 게 저걸로 그냥 다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홍석주는 윤석열 같은 찍은 사진만 보여도 너무 빈약해서 딱 대조가 되잖아요. 저는 이미 저기서 승부가 갈린 거죠, 저기서. 네.